북한이 핵실험 도발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구축함까지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이 정보당국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 구축함 2대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축함에는 시리아를 공습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됐으며 그중 한 대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에서 300마일,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 배치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서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적절히 협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또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중 무역을 고리로 북한을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송 조치한 사실을 의미 깊게 설명했습니다.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they've turned back the boats. That's a big step in that. 트럼프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적절히 협상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군사적 독자 행동 카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계속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징후가 보이면 북한이 오히려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북한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6차 핵실험에 대해선 반드시 하겠다가 아닌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하면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국 NBC의 보도에 이어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압박하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역시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내일 태양절 105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대규모 열병식에선 신형 무기 공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김일성 생가인 망경대입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북한군 장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제 외신 기자들을 여명거리로 이끌었던 북한이 오늘은 망경대를 공개했습니다. 평양 거리와 지하철역은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는 달리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체제에 동요가 없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태운 트럭들이 줄지어 평양 시내로 이동하는 등 내일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열병식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 각종 무기와 장비를 집결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탄두와 그것을 실현화될 수 있는 미사일을 결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완벽하게 핵 고도화를 달성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절을 고비로 북한이 핵실험 내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프라우더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인 60만 명을 평양 외곽으로 이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핵실험 도발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구축함까지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이 정보당국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 구축함 2대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축함에는 시리아를 공습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됐으며 그중 한 대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에서 300마일,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배치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서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적절히 협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또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중 무역을 고리로 북한을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송 조치한 사실을 의미 깊게 설명했습니다.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they've turned back the boats. That's a big step in that. 트럼프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적절히 협상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군사적 독자 행동 카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계속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거점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핵무기를 빼곤 가장 파괴력이 크다고 해서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입니다. 반경 500m 안은 일시에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살상합니다. 길이가 9m 정도인데다 무게는 약 10톤, 보통 폭탄보다 10배, 100배까지 크고 무겁습니다. 이 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또 보란듯 본보기 폭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의 IS 거점에 GBU-43을 투하한 건 현지 시간 지난 13일 저녁.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 초강력 폭탄에 IS의 동굴 군사기지가 초토화되면서 최소 36명의 IS 대원이 숨졌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파괴됐습니다. GBU-43은 2003년 시험 투하 때 대규모 버섯구름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목격됐을 정도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폭탄 중에선 최고 수준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00에서 800명 정도가 주둔한 비교적 소규모인 기지 타격에 이런 무자비한 무기를 쓴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도 비슷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란 겁니다.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시리아 공군 비행장 미사일 공격 이후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GBU-43 투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향후 외교전에 확고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이 공급해주는 원유는 북한의 체제를 연명해주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각오하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에 있는 봉화 화학공장입니다.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 약 100만 톤이 이곳에서 정제 처리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석유 공급처로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송유관은 북한의 생명줄로 불립니다. 지난 2003년 2차 핵위기 당시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을 잠가버리자 제발로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사흘간 원유 공급을 중단했는데 북한은 무려 6개월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잠그게 되면 북한은
길어봐야 두 달 내지 3달을 버티지 못할 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의 목소리여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북한을 포기하는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呼吁有关各方都要保持冷静克制，不要采取可能加剧半岛局势紧张的行动。 북한 잠수함 감시를 위해 중국 잠수함들이 대거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의 대북 압박이 전례 없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자, 이번에 축사를 해주실 분은 국회의원 선대명 중에 몇 분 안 되는 태극기 집회 대건상을 받으실 분입니다. 조은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 우파의 애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치기 우파 정당 하나, 배신의 정당 하나, 또 우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제가 속해 있는 정당, 이 정당들이 우리 애국 세력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온 분만 500만이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1000만 명인데도 우리 우파는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우리 우파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과 음모와 선동에 의해서 탄핵된 것도 어려운데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수우파가 무너질 때 보수우파를 살렸던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정당은 아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의 힘이 구속을 빨리 석방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어쩌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짧게,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투쟁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거짓은 잠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은 편파방송들은 잠시 국민들의 생각을 덮을 수는 있지만은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업 같은 밤이라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탄이라도 봄날에 꽃이 피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투쟁은 불의와 정의의 싸움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투쟁은 어묵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어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의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종북 좌파 세력들과 우리 애국 보수 세력들의 애국 우파 세력들의 전쟁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북한이 뽑아가는데 10년 이상 반대했던 정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을 하는데 테러방지법을 9박 10일 동안 필리버스트로 방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저 민주당과 국민의당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천안함 폭충을 폭충으로 인정하지 않고 천안함 폭충을 부정했던 세력들이 천안함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미군의 미사일은 잠수함 미사일로 격침이 되었다. 한국의 잠수함으로 격침되었다고 하던 박원순 시장과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의 전쟁은 지금 있는 우리 세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까지도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고픔에 의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던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파 정당의 성립의 정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한국당은 뿌리는 같습니다만은 요즘 하는 행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파의 존폐가 걸리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배신했던 배신자들하고 다시 합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용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유승민과 김무성 아니었으면은 탄핵도 가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을 하게 되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준다고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고 우파를 자처하고 있는데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더 아파하지 맙시다. 이제는 울지도 맙시다. 여러분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리 후대 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데, 우리 후대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세력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수 우파의 결집을 통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국민에 의한 새누리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태극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1000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과연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2016년, 2017년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어떻게 패스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과 최승원을 엮어서 또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피만 한푼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수십억 수천억을 처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한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한 그 자리에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을 구속시켜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올바로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의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의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추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태극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1000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과연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이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의 종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애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우파 정당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얼치기 우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얼치기 좌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한 우리 자본주의와 또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저 혼자 한국당을 탈당했지만은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국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진정한 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우파 정당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합시다. 태극기를 들었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잡념,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준다면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얼치기 보수 정당 대신의 정당에게 절대로 정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여 유예 바로 이동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안 나와요, 뒤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정되어 있겠습니다. 중국 선거와 소공 연계에 대하여 국민의 서로 의도도 중요하다. 방금 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시고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문제가 남평군 씨, 유니콘 복사도 남평군 씨, 문재인이도 남평군 씨. 이걸 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분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전시장 갔다가 제 갈 길로 갈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